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 배치2 구축함의 그 수직 발사관, 함수 부분에 있는 수직 발사관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툭 튀어나와 있다. 왜 그럴까? 이 뒤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다.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이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세종대왕 배치 1이죠. 왼쪽이 세종대왕 배치 2고, 이거는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2021년 11월 달, 이번 달이죠. 에 나온 3D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모델이에요. 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달라진 게 많이 있지만 엔진 추진 방식부터 뭐 소나 체계 등등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겉모습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길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보면 배치 1에는 함수 부분에 있는 수직 발사관이죠. 저게 함포의 밑바닥 쪽에 딱 붙어 있어요, 바닥에. 근데 세종대왕 배치 2에 오면은 그 높이가 거의 함포에, 저게 127mm 포거든요. 상당히 큰 포입니다. 함포에 천정과 높이가 비슷해져요. 이러면은 높이가 수미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일본 군함에 설치된 같은 함포예요. MK45형 127mm 포인데, 여기 사진 속에 등장하는 그 수병들의 사진과 키와 비교해 보면은 이 함포의 높이가 거의 한 3m의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서 현대중공업 모델에서 보인 그 KVLS의 층은 한 층이 높이가 높아졌잖아요. 그게 한 3m 이상 높아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수직 발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뭐 이거 함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치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미국의 함선에서 표준적으로 쓰이는 게 MK41이고, 제가 보이기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7.7mm짜리예요. 가장 7.7m짜리입니다. 가장 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는 미국의 최신 미사일들이 다 발사됩니다. 이 발사관에서 SM3, SM6, 과거 SM2도 되고 뭐 토마호크 미사일까지 다 됩니다. 자, 이거를 본받아서 우리가 만든 것이 KVLS-1이에요. 외형은 거의 같습니다. 내부의 체적도 같고, 단지 여기는 우리가 국산화시킨 미사일들을 발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 발사관에 넣으려면 미국 회사 쪽으로 정보가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 게 있었고, 여태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함정들이 대부분이 구축함들은 MK41 미국 것과 KVLS-1 우리 것을 섞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MK41에는 대부분 대공 미사일을 넣었죠. 그 SM2라고 불리는 거, 그 최신형이 SM6고, 자, KVLS-1에는 그 외에 우리가 개발한 뭐 대지 공격 미사일이랄까, 아니면 또 대잠 공격 미사일, 또는 그 순항 미사일 같은 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종대왕 배치 2로 오면서 우리가 KVLS-2를 개발을 해요. 수직 발사관을 더 큰 걸 개발을 합니다. 이거 뭐 깊이가 9.8m에 달해요. 길이가 2m나 더 길어진 겁니다. 폭은 80% 이상 커졌어요. 그래서 기존 것의 180%입니다. 최소. 그거 이상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말은 즉 더 긴 미사일, 더 큰 미사일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직 발사관. 우리가 그런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넣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발사관이 커졌다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미국 알레이버크 구축함, 우리 세종대왕급이죠. 거기 들어가는 이제 VLS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것은 그 헬기 보관 공간에 같은 높이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길이의 부담이 별로 없어요. 이미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것은 갑판 높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밑에 공간이 별로 없어요. 자, 이걸 한번 참작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m라는 길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종대왕함처럼 큰 배에도. 자, 그 KVLS-2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거는 이제 함미 부분, 즉 헬리콥터 보관하는 그 시설물 위에 장착되어 있는 KVLS-2인데요. 이제 세종대왕 배치 2죠, 당연히. 뒤에 작은 것이 이제 기존의 KVLS-1으로 보이고, 왼쪽에 큼지막한 것이 KVLS-2입니다. 이 2에는 우리 LSM 미사일 아시죠? 우리 현재 개발 중이고 2024년까지 체계 개발이 완료될 것입니다.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죠. 천궁2 같은 건 MSM이라고 그러죠. 중거리고 장거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중거리를 개발한 다음에. 그래서 사정거리가 대항공기 유도탄 같은 경우는
미국의 SM-6와 동급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대탄도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사드급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미사일들은 많이 날씬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패트리엇이나 사드의 최신형도 보면 상당히 이렇게 미사일 탄체가 날씬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KVLS-2가 대공 미사일용으로 쓰일 것 같아요. 내지는 더 큰 미사일을 쓸 것 같아요. 그 더 큰 미사일에 대한 것은 전혀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는 여기에 LSM이 4발씩 들어갈 것 같아요. 4발씩 들어갈 거고, 지금 개발 중인 여러 가지 나오는 정보들을 봤을 때도 이게 4발이 들어가고, 밑에 길이도 한 2m 이상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부스트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체적이 돼요. 그래서 셀당 4발씩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KVLS-2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는 이제 세종 배치 2,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델의 앞부분, 그 갑판에 장착된 그 VLS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보면 높이가 올라간 게 확연하죠. 그래서 배치 1에서는 그게 납작했었고 갑판 높이랑 같았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보면 한 포의 천정 높이보다 높아요. 그래서 몇 미터가 높아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자리는 원래 MK41 그리고 SM-2 대공 미사일이 다 들어갔던 자리예요. 48발이 그대로. 그러면 앞으로도 세종대왕 배치 2가 지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계속 SM 계열의 미사일을 쓸 거면, 여기는 SM-2뿐만이 아니라 SM-3, SM-6도 여기서 다 발사가 됩니다. 그죠? 이 미사일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리고 또 개선형을 계속 쓰게 된다면 굳이 얘기를 톡 튀어나오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존의 MK41로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얘기를 툭 튀어나오게, 그것도 2, 3m 이상 높게 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 이번에 우리가 새로 개발한 KVLS-2를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넣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못하느냐? 당연한 이유가 있죠. LSM이 아직 체계 개발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영무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 천궁2의 양산을 중단시키려고 했었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의도 뒤에는 우리가 미국의 MD 체계로 편입이 돼야 되고, 우리 미사일 대신에 미국 미사일들을 구매를 해야 된다 라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이제 짐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시죠. 해군에 당연히 관심이 더 많았겠죠. 자, 이거는 세종대왕 배치 2의 개발을 위한 중요한 그 날짜를 적어 놓은 겁니다. 2013년 12월에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벌써. 그때 소요 결정이 됐어요. 그다음 쭉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항공기 개발도 그렇고 함정 개발도 그렇고,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순간이 뭐냐면은 함정의 기본 설계나 항공기의 기본 설계를 검토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 단계가 끝나면 제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뭐 조그만 개선 사항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큰 고비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재임 기간을 볼게요. 2017년 7월 13일에서 2018년 9월 21일까지입니다. 그 재임 기간을 제가 표시한 거예요, 빨간 사각형에. 세종대왕 배치 2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송영무 전 장관이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천궁2 개발에 있어가지고, 개발과 양산에 있어서 취했던 입장을 보면은 미루어 짐작컨대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 중요한 결정들에 그 당시에는 최고 책임자였을 겁니다.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제 SM-3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이죠. 그럼 SM-6, SM-2 현재 대공 방어 미사일의 개선형을 실으려는 것을 전제로 당연히 깔았을 겁니다. 이거는 천궁2보다 더 쉬워요. 천궁2는 송 장관이 양산을 반대했을 때, 못하게 했을 때, 그 당시에 개발은 성공적으로 끝났었어요. 양산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도 그걸 틀려고 했는데, LSM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아마 초기 개발 단계에 있었을 거예요. 개발 성공도 못했고, 실험 성공도 못했고, 그럴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당연히 SM3나 SM6를 전제로 이거를 진행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갑툭튀로. 즉 이것은 뭐냐면은 송 장관의 그런 의견에 반해서
해군이나 우리 국방부 내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니다. 우리가 배를 한번 건조를 하면 3, 40년을 쓰는데 그리고 우리가 LSAM을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 당시 ROC는 당연히 있었겠죠. 미사일의 최적, 사정거리 이런 건 다 나와 있었을 겁니다. 이게 될 거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미사일로 가야지요.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내 손에 잡히는 LSAM은 없지만 LSAM이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그리고 연구 개발진 쪽에서의 자신감이겠죠. 그리고 향후에 우리 배에는 우리 미사일을 실어야 된다는 또 해군 측, 또 국방부 측의 의견들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배치 원처럼 납작하게 가지 못하고 향후에 우리의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KVLS-2를 장착할 수 있게 위에를 갑툭튀로 만든 겁니다. 높이를 2, 3m를 올려서 그 여지를 둔 것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 이해가 되는데 지난 6월 달에 부산에서 마덱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업계 관계자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때 시기가 좀 애매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나왔지만 2021년 2월 16일에 선도함을 착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어떤 최종적으로 이 배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6월 달에. 그래서 그때 담당자로부터 이제 당혹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획이 크게 바뀌었다. 바뀌는 분위기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당연히 말 이야기 안 하죠. 자, 기본 설계를 검토하던 2018년 때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랐죠. 그 사이에 천궁2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배치가 되기 시작했었고 현장에서의 반응도 좋고 LSAM도 실험 실패 그런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개발돼서 무난히 순항을 하고 있고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체계 조립 점검장까지 만들어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보다는 빨리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달라진 것이죠. 즉 기본 설계를 검토할 때는 LSAM은 미래의 일이었는데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가늠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데 배를 막상 건조하기 직전에 와서 지금 타이밍에서 보니까 LSAM이 들어가도 될 시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는 그분이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한다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 세종대왕 배치2의 대공 미사일로 SM 계열이 아닌 LSAM을 넣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라고 제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LSAM을 넣게 되면 앞에 MK41 그 발사관이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건 대공 미사일용이거든요. 그 외에 우리의 홍상어나 뭐 현궁3 죄송합니다. 현무3 순항 미사일이나 이런 걸 넣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 대공 미사일을 LSAM으로 간다고 결정을 했다면 MK41을 덜어내야 돼요. 그걸 덜어내면 우리한테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KVLS-1을 넣는 것이죠. 크기도 똑같으니까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KVLS-1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뒤에 16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48개가 되는 거니까 60개가 넘어가요. 셀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MK41을 꺼내게 되면은 그 자리에 훨씬 활용도가 높은 KVLS-2를 넣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장에서 혼란을 느낄 만한 수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내년에 배가 나오면 내년 후반기 이맘쯤 되면 배가 나올 때까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뭐 그 전에 알려질 수도 있고. 자, 그게 어제도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천궁2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7개 포대를 양산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패트리엇 3 가지고 있는 거 최신형하고 성능 개선형을 합해서 그게 이제 패트리엇이 10개 포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합이 17포대, 18포대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대탄도탄 방공망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지난 금년 4월 달에 결정을 내린 거죠. 천궁2를 확대 양산하기로. 그래서 20개 이상의 포대를 만들기로 생산하기로.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패트리엇을 안 쓴다는 뜻이에요. 그게 수명이 끝나면 우리 안 쓴다. 그리고 100% 국산 미사일 체계로 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바이든 행정부 등장하고 양국 간의 협의를 거치면서 여러 부분에서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대형 공격기, 죄송합니다.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 수송기 도입 사업 이런 것에서도 훨씬 우리가 독자적인 정보를 쇼핑하는 데 있어서 독자적인 행보를 불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그래 한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라. 그게 우리 국익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전작권 포함해서. 예. 자, 그 시점이 4월달에 그런 결정이 내려졌죠. 마덱스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6월달입니다. 예. 비슷한 시기에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커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신무기를 획득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절차와 마인드셋이 달라진 것이죠. 그 시점에. 예. 자, 그런 게 제 짐작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LSM은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뭐 SM6나 사드보다는 하위로 가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지만 차츰 분위기가 바뀌어서 SM6와 동급 대항공기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탄도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드. 예. 자, 그러면 어제도 지난 동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많은 국방 전문 기자들은 우리가 세종대왕 구축함 배치 2에 SM3가 당연히 들어가고 SM6도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계속 당연시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아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당연시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의 압력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어떤 마케팅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제도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만은 군 내부에서도 지난번 전 국방장관의 행태처럼 그런 세력들이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이제 군사적으로 미국의 영향권 내에 어떻게 보면 예속돼 있었던 것이죠. 해방 한국 전쟁 이후에 한 70년간 어떤 먹이 사슬이 형성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7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제 치하를 36년을 겪으면서 어떤 그 친일 잔재들이 뿌리를 내렸죠. 특히 우리 상층부에서.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지금도 내뱉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70몇 년 동안 군사적으로 미국의 예속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육군만 해라. 공군과 해군은 우리가 할게. 예. 그런 게 70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먹이 사슬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군 내부 당연히. 그리고 군 외부에도. 그런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숫자는 적지만 요소에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입장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지금 중국의 무력이 미국의 상상 이상으로 빨리 증강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미국의 공격력의 상징이죠. 해외에 있어서는. 그게 중국 본토 2,000, 3,000km까지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한반도 해역으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예.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미 7함대도 사실은 위험하죠. 사정거리에 들어있으니까. 중국의 대함 탄도탄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방력을 강화해서 해군을 강화했지요. 우리는 아무리 중국과 가깝고 일본과 가깝고 러시아와 가깝다 그래도 딴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땅이 얘기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무서워서 제대로 들어오기도 힘든 곳에 우리는 함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나라와 미국이 동맹이 돼준다면은 미국은 겁이 나서 전력을 보내기 어려운 공간에 우리는 항상 거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적 값어치는 높아진 것이죠. 미국은 우리 군이 미국 군의 종속적인 상태로 있을 때는 다루기는 쉽겠지만 막상 커지고 보니 이것이 더 유용한 것입니다. 지금 변화되는 세계 정황에 있었으면. 그런 상황인데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과정에 그것이 예전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금은 동맹 관계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 70년 동안 그 익숙해져 있던 먹이사슬에 익숙해져 있던 그런 인사들은 아직도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숫자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 군은 미군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훨씬 편하다. 그거 아닌 바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신념의 발로에 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신념과 더불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신념 부분은 개인의 신념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이익이 되는 부분을 한번 따져볼게요. 이거는 우리한테 실제적인 손해를 끼치거든요. 금액적으로. 자, 보면은 제가 세종대왕 배치2가 세척이 되죠.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지금 다 OK가 끝난 하기로 한 그런 함정 건조 계획에 바탕을 두고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세종대왕 배치2 세척을 건설하게 되죠. 자, 그리고 KVLS2만 꼽을게요. 거기다가 4발씩 LCM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종 배치2 같은 경우는 KVLS2가 24셀이에요. 그럼 거기에 전부 다 LCM 미사일 넣는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그러면 288발이 들어갑니다. 세척이니까. 자, KDDX, FFX3, 호위함 배치3죠. 그다음 호위함 배치4까지 지금 승인이 났죠. 그리고 이순신급은 지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말 되면 개량이 끝날 것인데 아마 KVLS2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 1800여 발이 나옵니다. 이거는 심지어 세종대왕 배치1에 있는 것을 SM2를 이제 신형으로 신형 미사일로 교체하는 거, 그리고 우리 대구함, 대구급 호위함 등에 추가 VLS를 설치해서 또 미사일 넣는 거, 이런 건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824발이 나왔고, 이 1824발을 국산 미사일이 아니면 우리가 살 거는 SM6 미사일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죠.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네. 자, 지금 위키피디아를 조사해 보니까 이 자료가 취합될 점에서 한 발당 50억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현실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천국 미사일 같은 경우도 뭐 10억대에서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한 발에 50억입니다. 그러면 1824발의 미사일을 한 발에 50억씩 주고 구입을 한다. 그러면 전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9조 원이 넘는 돈이 나옵니다. 계산이. 왜 외국제 무기를 살 때는 우리 언론들은 돈이 아까운지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9조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국산화시키면 뭐 국산화 되겠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거의 절반 이하 값이면 이 미사일들을 다 구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도 4조에서 5조 돈이 남아요. 그 돈이면 항공모함 건설합니다. 배는 건조합니다. 함재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미사일을 사기 위해서 투자된 4조 5조 돈은 다음에 더 좋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우리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바꾸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그 돈이 우리나라의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